지난 몇 주간 대통령 선거를 치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유튜브 방송이 좀 쉬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고 과학을 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것도 다 나라가 제대로 섰을 때 이야기지, 나라가 공산화가 되거나 쪽박을 차거나 다 망가지게 생겼다면 공부에 앞서서 나라를 먼저 정상화시켜 놓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 대한민국이 주사파 공화국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에 의하여 자유민주시민들이 대표 윤석열 당선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투쟁이었고 국민들의 승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쉬었던 주제를 다시 재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문의 왕도 현실의 세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왜 인간 사회가 갈등이 생기는 것인지, 인간들은 무엇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도 있는 것인지, 현실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소재인 갈등, 싸움, 전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너무 흔히 나타나고 있고 어찌 보면 인간 사회의 본질 같아 보이기까지 하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인간 사회 싸움이 가장 많은 관계를 1위 부부지간, 2위 형제지간, 3위 부자지간, 4위 친인척지간, 5위 친구지간 이렇게 나왔다는 보고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면서도 상당히 일리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까우니까 제일 많이 싸우더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멀리 있으면 아예 싸우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이래놓고 보면 싸움이란 우리 인간들에겐 의식주처럼 늘 가까이 붙어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크고 작은 갈등 요소가 항상 존재한다.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체력을 키워라, 이런 것에서부터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까지 사람들이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예상보다 많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농사꾼으로 살려고 하는데 누구는 목축하며 살려고 하는 데에서도 갈등은 있어 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이런 진로 선택의 문제로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며느리를 보는 문제라든가 사익감을 얻는 문제 등에서도 갈등은 늘 있어 왔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데 한 표 던지겠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설악산으로 가자는 사람, 지리산으로 가자는 사람 다 다를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야 할지 버스를 타고 가야 할지를 놓고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노래 자랑하며 갈지 조용히 갔다 올지 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이렇듯 인간 사회는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무엇을 나누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람 하나하나 의견을 다 묻게 되면 정말 아무 일도 못할 만큼 사람들의 의견이 가지각색입니다. 이러니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일치된 방향, 목표를 갖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조그만 거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싸우려는 개인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모든 것이 부드럽고 조용히 갈등을 정리해낸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갈등의 요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 것입니다. 민족이 여럿이 모여서 국가가 형성되었다면
각 민족 간에 서로 씻기 쉽지 않은 과거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가 다른 것도 큰 갈등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간섭과 역사성 때문에 갈등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갈등을 자꾸 부추기는 정치 세력도 있고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즘이나 지역세 이런 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한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목표를 향해 가느냐 그 방향들이 서로 달랐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고 따지는데 그런 약속한 적 없다 하는 세력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는 헌법으로 기본적 약속 체계를 잡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공산주의로 갈 것인지 사회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 의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업들은 어떻게 국방은 어떻게 하고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과 노동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설정하기 위하여 헌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 틀을 중심으로 하위 법 체제가 그 다음에 갖춰짐은 물론입니다. 헌법을 정할 때부터 자유로운 공정선거를 통해 기초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이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의견들이 갈라지면 당연히 하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두 개 또는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는 하나의 헌법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선택을 좌우하는 선거는 공명선거, 공정선거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대부분 국가들은 이러한 선거를 형식성으로만 합니다. 주민들이 자유로운 선거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당에서 정한 헌법을 주민들이 거수기가 되어 99% 득표로 확정하곤 합니다. 이른바 독재 국가들이 대부분 취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여기엔 자유로운 의사 표명이나 비판, 논평이 일체 허용되질 않습니다. 겉으로만 민주주의이고 실제에서는 독재자 개인의 일방 지침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공산제 독재형 국가에서는 이러한 차이들, 다른 해석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모두 여기에 토달지 말고 이를 따르라 한마디로 끝내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제 국가와 공산제 국가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초부터 공산제를 선택했다면 지금의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서 자기네가 가장 잘 산다고 믿고 사는 것처럼 우물한 개구리들이 되어 왕정체제 때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와서 우리나라는 국민 하나하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국민 하나하나의 의견을 존중하는 체제와 왕을 신주단지 모시타는 그렇게 살아가는 체제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독재제, 왕정제는 정말로 구체제인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래로 다시 왕정제로 돌아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불완전하지만 민주공화정으로 바뀌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역사의 정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의 중대한 문제도 이렇듯 인류 역사에서는 민주공화정으로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갈등이 많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 기술체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 타협을 많이 얘기하는데
꾸준히 대화하고 타협해 나가게 된다면 수많은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믿음이 민주주의 안에 있습니다. 부부지간, 형제지간, 부자지간 등에도 꾸준히 대화하다 보면 서로 이야기되어 있고 끝내 갈라져서 이혼하고 절교하는 일은 줄어드는 것처럼 인간사가 끝내 갈라지게 되는 것도 좀 모자라고 미숙한 일들이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 한국 사회,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칼끝이 서로 부딪히는 지역, 남북한 간의 첨예한 대립이 해방 이후 한 세기가 다 다가오는데도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이 지역,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 대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언제쯤 나타나게 될는지, 윤석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대동소이의 철학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